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1, 2월 달 문제풀이인데요. 1, 2월 문제풀이는 교재가 있죠. 단원별로 진행이 됩니다. 단원별 교재가 있고요. 그 교재 문제를 그냥 들어도 되겠지만 본인이 좀 풀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정해보고 수업 들으면서 그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 아닌지 좀 확인해보고 필요한 것들은 메모해서 다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29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29페이지까지. 매주 수업 끝날 때마다 어디까지 풀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일단 29페이지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풀어오시면 설명드릴 것이고 정답 해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범위 매주 한 번씩 모의고사 칩니다. 여러분들이 또 시험 치는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죠? 전범위 모의고사 칠 겁니다. 시간은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고요. 실제 시험 가면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우리 학생들 웬만큼 공부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10분 안에 끝내고요. 빠른 학생도 5분 안에 끝내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니까 시험 시간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OMR 카드에 자기 이름을 좀 정확히 적어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 정확히 적으시고요. 마킹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모의고사부터 먼저 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립니다. 자, 그 모의고사 문제들은 우리 해설지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 해설지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대부분 다 적어 놓으셨죠. 혹시 제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카페 주소랑 메일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하세요. 자, 카페 글을 남기셔도 되겠고요. 다음 카페니까 다음 들어가서 이름 치면 제일 위에 나올 겁니다. 조선 SCS 비전 이렇게 돼 있고요. 불편하시면 메일 보내도 됩니다. 메일로 CSSHIM83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문자를 보내거나 그렇게 해도 되겠고요. 010-6783-3362. 자, 문제풀이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요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것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부진도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번 문제 보면 우리 행정 현상 2에서 여러분들 공유제 어떤 재화 유형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것들이 있었죠. 1번 다음 공유제 비극 현상이 발생한 공공 서비스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유제 비극이니까 그 밑에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유제 아시죠? 자, 그 밑에 자료부터 먼저 보면 공유제는 뭐는 있고 뭐는 없는 거?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고 배성은 없는 재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바스는 재화의 종류를 또는 유형을 경합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배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눴습니다. 둘 다 있는 거, 경합성이 있고 배성이 있는 재화를 여러분들 왼쪽 위에 칸에 1번 민간재라 그랬죠. 다른 말로 사적재이기도 하고 시장재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합성이 있어서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지장을 받죠. 그리고 배색이 있어서 여러분들 돈 안 내면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 반대의 경우가 여러분들 오른쪽 밑에 칸에 공공재였죠. 자, 공공재 번호는 4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합재죠. 경합성도 없고 배색도 없는 거. 그래서 경합성이 없으니까 내가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지장받지 않고 그리고 배제성이 없어서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적발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소비해서 제외시키기 힘든 그런 재화입니다. 그죠? 공공재. 왼쪽 밑에 칸에 요금제죠. 요금제. 다른 말로 유료제라고도 합니다. 그 이름에서 하는 것처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유료다.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공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민간재와 같지만 뭐가 없어서 경합성이 없어서 따로 이름을 붙였죠. 요금제라고. 다른 말로 유료제라고. 그 반대의 경우가 오른쪽 위에 칸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있는 바로 공유제죠. 공유제. 그래서 공유제는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재화입니다. 경합성이 있어서 내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지장을 받죠. 그런데 배제성이 없어서 여러분들 요금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적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소비 제외시키기 힘든 그런 경우입니다. 공유제. 대부분이 자연자원이 그렇죠. 대부분이 자연자원이 그렇습니다. 그 공유제 비극 현상이 발생하는 공공서비스 즉 공유제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등대 서비스는 뭐라 그랬어요? 공공재, 그죠? 등대 서비스는. 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본서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자, 등대 서비스는 내가 지나가면서 등대 불빛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못 보는 거 아니죠? 경합성이 없거나 혹은 약합니다. 그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돈 안 냈으니까 그 등대 불빛 보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제성은 없는 재화죠. 바로 그렇습니다. 등대 서비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나머지는 맞죠. 1번 천연자원, 그 다음에 이게 2번 희귀동식물, 동물, 식물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하수 이런 것들 대부분 자연자원이 공유 성격이 있습니다. 공급은 한정되어 있죠. 따라서 누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습니다. 경합성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누구 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냈을 때 너 소비하지 마 이렇게 하기 힘든 거 바로 공유제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자료 참고로 보시고 자료 지나가면 2번 문제. 이번에 다음 중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옳은 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에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교재에다가 뭐 바로 문제에다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는 한 번만 풀어보고 버릴 게 아닙니다. 그죠? 다음에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좀 다른 데 적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 교재 제일 밑에 적거나 아니면 다른 노트 해가지고 노트에다 필요한 것을 메모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래서, 몇 번이고 알 때까지 다 풀어봐야 됩니다. 알 때까지. 그죠? 다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맞췄다고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기억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특히 틀렸던 문제들은 다시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다 다 표시를 해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컨대 2번 문제 정답이 뭐 1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버리면 다음에 볼 때는 이게 뜻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게 아니죠.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표시하지 말고, 그죠? 따로 표시했다가 나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죠? 처음에 틀리면 체크해 놓고 자기가 뭐 좋아하는 표시를 해서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까요? 몇 번? 예컨대 10번 문제에서 보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 내가 정답을 3번으로 했는데 맞췄으면 뭐 별 표시할 필요가 없죠. 맞췄으면. 틀렸으면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하고요. 그리고 11번은 예를 들어서 맞추기 맞췄는데 그냥 찍어서 맞췄다. 내용은 모르고. 그러면 확실히 아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다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표시를 해 놓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뭐 12번은 맞추기는 맞췄는데, 그리고 뭐 좀 아는 거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 더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다른 표시, 예컨대 삼각형이나 이런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서 다시 보는데 이걸 차례도 다 보지 말고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뭐부터 틀린 것부터 먼저. 그죠? 예컨대 10번 틀렸다. 이거 그러면 확실히 봐야 되겠죠? 보고 나서 또 틀리면 또 체크합니다. 또 체크해요. 그죠? 체크하고 또 다른 문제, 15번 틀렸다. 그럼 15번 보고 맞추면 지나가고 아니면 또 체크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한 3번 정도까지는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틀린 거 다 보고 나니까 그래도 시간이 좀 남더라. 벌써 시간이 있더라. 그러면 요 정도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거는 확실히 알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처음에는 찍어서 맞췄는데 다음에는 잘못 찍어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틀리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 세 번 정도까지 보고 마지막 시험 한 달 또는 일주일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틀린 것부터 먼저. 전체 다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럼 시간 낭비가 사실은. 그죠? 예컨대 3번 틀린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보고, 한 번 틀린 거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 될 때까지. 물론 시간이 되면, 뭐 맞춤 문제 다 보면 좋기는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 확인하는 거. 그죠?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보나 안 보나 맞추는 거는 보는 건 별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안 보면 틀릴 수 있는 문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공부할 때 평소에 체크를 해야 되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는데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면서. 다시 볼 문제 아니면은 다시 봐보지 않아도 되는 문제. 완전히 뭐 지워버릴 수도 있죠. 그죠? 볼 필요가 없는 문제는. 너무 쉬운 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남한테는 쉬운데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스스로한테 여러분들 쉬운 문제, 아마도 되는 문제, 또 꼭 봐야 되는 문제를 구분해서 나중에 공부할 때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 보고 있었죠. 옳은 것 정답은 4번이라고 그랬습니다. 4번 의획자 수나 의획량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개방의장의 경우에, 개방의장 자연자원이죠. 그러면 공유 성격이 강하겠네, 그죠? 그런 경우에 공유의 딜레마 또는 공유의 비극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그래서 공유제에서는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배제성이 없어서 막 사용하면 결국 아무도 그 자원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바로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맞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보면 여러분들 1번 집합제는 원칙적으로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급해야 될 서비스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옆에 집합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공공재, 공공재입니다. 경합성이 없고 배회성이 없는 제와요. 따라서 집합제는 또는 공공재는 여러분들 경합성도 없고 배회성도 없기 때문에 민간에 맡기면 공급이 안 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다?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이다. 그죠?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될 그런 서비스이다. 집합제는 즉 공공재는 바로 그렇죠. 집합제는 공공재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될 그런 서비스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자, 요금제는 여러분들 요금제 경합성은 없고 배제성이 있는 제와였죠. 따라서 여러분들 요금제 독점 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라든가 책임경영 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민간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 틀렸죠? 끝에가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요금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금제는 그 문제도 나와 있지만 경합성은 없지만 비경합성이죠. 비경합성. 자, 플러스 배제성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재화죠, 그죠? 배제성 있는 재화입니다. 자, 배제성이 있으니까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할 수도 있죠. 물론 사회 기반 시설, 전기나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민간 기업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요금제는 독점 이익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일반행정 방식이나 책임경영 방식이 활용되어 왔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민간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되어 있지 않다 아니고 여러분들 되어 있지 않다 아니고 최근에는 민간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게 정부에서 해보니까 또는 공기업에서 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요금제 또는 유류제에 대해서 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재화 서비스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바람직한 수준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낮다. 낮다, 그죠? 민간에 맡기면 특히 배제성이 없으니까 공공재는 여러분들 자,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적정한 양이 생산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자, 이러한 얘기들은 다 기본서 여러분들 기본서 12페이지 13페이지 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에도 기본서 참고할 거니까 갖다 놓고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약간 이상한 게 있으면 기본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아까 문제 보기에서 2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2번과 관련해서 11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가리면 요금제. 이건 동그라미 2번. 요금을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될 수도 있지만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뒤에 전기나 가스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관련된 재화의 경우에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크게 나타나서 뭐가 된다 그랬죠? 중요하죠. 자연 독점이 형성. 요금제에서 그죠? 자연독점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유업체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저렇게 해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동그라미 3번 나와있죠. 그게 최근에는 정부 실패에 대한 인식과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지적되면서 민간기업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2번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옳은 거로.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정치와 행정 관계. 정치, 행정, 이론, 이런 말이 있었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 관계에 대한 이론 중 그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윌슨이 주장했던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행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구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 경험적, 실정적 성이 강했다.
제일 끝에가 틀렸죠. 자, 능률성 높이기 위해서 정치행정 구별해야 한다는 그 말은 맞기는 맞는데 그 내용은 경험적, 실정적이 아니죠. 여러분들. 뭐였어요? 규범적 그리고 처방적 성격이 강했다. 규범적, 처방적. 이 경험적으로 현실에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됐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리고 학자들이 정치와 행정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한 것도 아니다. 뭔데 그러면 역관주의 때문에 정치와 행정이 딱 결합되어 있으니까 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따라서 떼어 놓으면 분리시키면 좋겠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장.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주장이었죠. 주장. 여러분 그죠?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뭐가 아니라 그랬죠? 검증이나 증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검증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장. 주장이니까 규범적이고 처방적입니다. 바로 그렇죠. 우리 기본서 16페이지에 2018년 대비 교재 기준입니다. 자, 16페이지 있죠. 16페이지 중간 2번 가려면 주의에 동그라미 1번 정치 행정 이원론은 경험적 실정적 이론이라기보다는 뒤에 뭐 규범적 처방적 이론이다. 바로 그렇죠. 그 뜻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실제 현실에서 정치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뒤에 중요하죠. 역관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중립적, 능률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당 정치로부터 행정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뭐다? 규범적인 주장의 성격이 강하다. 주장. 정명이 아니고 검증이 아니고 바로 그렇죠. 잘 기억합니다. 정답은 1번이었고 나머지는 맞죠. 2번에 1930년대 뉴딜 정책 이후에 행정부가 정책 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거에서 뭐 이론론이 대두했습니다. 대두였죠. 그죠? 정치 행정 이론론, 정치 행정 구분이 안 된다. 행정이 정책 형성 기능 담당한다. 그런 이론론이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사이먼은 행태주의자죠. 사이먼 같은 행태주의 학자들은 가치와 사실 구분을 강조하는 새 정치행정 이원을 정했다. 그죠? 새 이원론 아시죠? 행태설은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데 분리하는데 그래서 이원론인데 원래 이원론은 정치로부터 행정을 분리하는 거라서 약간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새 이원론 그렇게 말하죠. 그죠? 새 이원론. 과학적 연구를 해서 가치와 사실 구분해서 사실 중심을 연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이먼. 바로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면, 4번 보기 보면, 새 정책 이원론은 바로 행태설이죠. 행정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원론과는 구별된다. 주의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 자, 행정이 뭐 정책 결정 기능도 해서 정책성을 띠고 있다. 그런데 뭐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그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책 행정 구분한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동그라미 4번에서 그게 중요합니다. 따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죠. 4번 제일 앞에 새 이원론. 자, 새 이원론은 바로 행태설이죠. 그죠? 행태설 내용인데, 행태설은, 행정의 가치 판단적 요소. 가치 판단적 요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정치적 요소가 정치적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중요하죠.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다만 뭐를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행정에 정책 요소나 가치 판단 요소가 없다는 말이 아니죠. 있습니다. 했어요. 그죠? 있다는 인정했어요. 일단 인정했지만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의 분리를 강조했다. 그래서 혹시 행정에 정책 요소라든가 가치 판단 요소가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디에서? 행태설에서. 여기 따로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3번, 4번 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따로 나와 있네. 1940년대 정치행정 세이원론. 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치, 행정, 세이원론. 그럼 뭘 말한다? 행태설. 행태설 또는 행태주의입니다. 그죠? 행태설, 행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에 경험적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선입기의 정치 행정 이론과 유사하다? 아니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다. 둘 다 유언론이긴 한데 여러분들 내용이 좀 다르죠? 달라요. 특히 성립기의 정치 행정 이론은 고전 이론은 여러분들 증명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경험적 과학성이 아니죠. 그래서 행태설이 경험적 과학성을 추구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행정 선입기의 정치 행정과 유사하다? 아니다. 상이하다. 서로 다르다. 자, 그 내용은 우리 기본서의 18페이지. 기본 18페이지 제일 위에 있죠. 네모 4번에 정책 세원론 바로 행태설인데 가 중요하다고 표시했었을 겁니다. 수업 들었다면 2번에 가로 1번 특징 중 동그라미 3번 특징 중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종전 원리적 권법 이런 것을 형식적 과학이라고 배격하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이론의 엄격한 과학을 주의해서 논리 실정주의를 적용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경험적 과학성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성립기의 정치 행정 이론과 뭐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즉 상이하다. 바로 그렇죠. 여러분들 뭐 행태설은 세이원론은 바로 그렇죠. 둘 다 이원론적이기는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었고 나머지는 1번에 구성원들의 협동적 집단행동을 강조하는 사이먼의 행태과학적 견해이다. 뭐 그렇죠. 여러분들 구성원 협동적 집단행동 즉 행태를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세이원론이죠. 맞습니다. 2번 행정이론의 엄격한 과학화를 위해서 논리 실정주의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중요하죠. 방금 전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리다는 얘기죠. 4번은 가짜와 사실 구분하여 중요하죠. 경험적 검증 가능성이 있는 사실 명제만 연구 대상으로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치의 문제는 제외시켰습니다. 가치의 문제는 여러분들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정리하기 힘들다고 보고 바로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주 포스트 콥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포스트 콥 행정 과정에 나왔었죠. 전통적 행정 과정에 이런 영어 단어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내용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든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 따서 만든 말이죠. 용어입니다. 최고 관리층의 7대 기능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각각 영어 스펠링 무엇을 뜻하는지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료에 나와있죠. 밑에 박스 안에. 자, P 플래닝 기획입니다. O는 오그나이징 조직이죠. 그리고 S는 스태핑 인사 또는 충원이라 그럽니다. 그죠? 인사 또는 충원. D는 다이렉팅 지휘. 특히 CO가 중요하다 그랬죠. CO 코오디네이팅 조정입니다. 조정. 자, 컨트롤 통제 아니고 코오퍼레이팅 협력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CO는 코오디네이팅 조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고 특히 주의해서. 그 다음에 R은 리포팅 보고입니다. 그리고 B는 버제팅 예산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니까 잘 기억하는데 이거는 위에서 이를 7가지로 나눠서 밑으로 시키는 그런 하향적 행정 과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상향적 아니죠. 하향적 행정 과정 또는 조직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바로 그렇죠. 위에서 이를 7가지 나눠서 밑으로 시키는 거 그런 걸 설명해 주는 거라서. 자, 지금 그 내용은 기본서 24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죠? 중요하죠. 가로 2분의 1번 포스트 콥 나와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기억 특히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하향적 전통적 행정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문제에서 2번 보기 최고 관리자의 기능하는 거다. 그렇죠. 최고 관리층의 7대 기능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번 귤리기의 관계선 행정학 논집에서 제시했습니다. 귤리기 초기 행정학자 중에 한 명이죠. 귤릭. 그 다음에 4번 고전적 행정관의 대표적 모형입니다. 고전적 행정이론도 그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것은 5번에 행정관리설의 핵심적 모형이기도 하고 행정관리설의 고전 이론 중에 대표적인 예이라서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자, 우리나라의 관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옳은 거.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중간에 니은 티컷은 틀렸고요. 기억 리얼은 맞습니다. 그
그 종류와 내용들이 지금 나오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종류만 일단 그 표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 행정 문화 또는 관료 문화 그 내용은 우리 기본서에서 31페이지 31페이지 중간에 내모서 한번 선진국가 개발도상 행정문화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개발도상국 행정문화가 또 내는 게 보시면 우리나라 행정문화이기도 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행정문화이기도 합니다. 자, 틀린 거 먼저 보면, 니는 집단주의는 말 그대로 집단을 중시하는 거겠지. 개인의 능력보다. 그랬을 때, 자, 집단주의는 집단의 구성원들 간의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을 충족하여 할거주의 태도를 감소시킨다. 틀렸죠. 앞에는 맞고 뒤에는 틀렸겠네. 집단을 중시하니까 집단의 구성원들의 소속감이나 심리적 안정 요건을 충족시켜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으니까 할거주의적 태도를 감소시킨다. 아니, 초래한다.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할거주의는 자기 집단, 자기 소속 기관만 중시하는 그런 의식 구조입니다. 그죠? 할거주의. 옆에 있는 집단, 옆에 있는 조직 생각 안 하는 거죠. 할거주의는 나중에 관료적 문제점으로 다시 나옵니다. 할거주의. 그래서 저런 집단주의가 할거주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죠. 틀렸고, 뒤것에 온정주의는 따뜻한 공동체적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 말은 맞겠네. 온정주의 정을 중시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뒤에 행정 공평성과 합리성을 정진, 아니 저하시킨다. 뭐 정의 이끌기를 하게 되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저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공평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기억 리얼은 맞습니다. 기억, 권위주의는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그렇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나 권한 이런 것들이 위에서 위에 몰려 있죠. 집권주의적 조직 운영을 강화하고 의사를 폐쇄화시키고 밀실화시키기 쉽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형식주의는 형식이나 의식을 중시하는 거죠. 내용보다. 그죠. 그래서 형식주의는 행정 목표나 실적보다 형식 절차를 더 중요시하는 목표 대치를 주장한다. 목표 대치 다른 말로 뭐? 목표 전환이죠. 그죠? 목표 전환을 가져옵니다. 물론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닌데 거기 집착하는 거죠.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 동조 과잉이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목표 대치나 목표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다음 7번 문제. 7번에 시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행정 조직 문화에 미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3번에 시민들의 프로슈머 경영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 스텝 2 심화 수업 때 사용하는 부교재 서브노트에 있었던 건데, 자, 일단 프로슈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프로슈머는 합쳐진 말이죠, 여러분들. 자, 프로듀서 생산자, 그리고 컨슈머 소비자, 그런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시민들이 서비스를 공제를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생산자로서도 기여하는 것. 자, 이렇게 하면 정부 기관 또는 공무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자기 영역을 침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면 3번에 시민들 프로슈머 경영화는 관료주의적 문화와 적절한 조화를 형성할 것이다. 틀렸습니다. 충돌이나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바로 밑에 있죠? 그 박스 안에 여러분들 가로 4번에 있습니다. 가로 4번에 자료 가로 4번에 시민들 스스로 프로슈머로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태도로 다양한 정보를 생산 소비하는, 거기 생산 소비,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한다 그래서 뭐 프로슈머 그렇게 말하는 거지. 생산도 하고 소비하는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뒤에 끝에 있네 관료주의적 문화는 이러한 변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은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뭘 하고 싶어 하는데 시민들이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지. 자기 영역을 침해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 시민들의 가치관과 태도의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들은 아직도 행정적 고유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옛날을 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관료들이 이제 잘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 하려고 그러니까 뭐 갈등이 생기는 거지. 역시 그 밑에 박스 안에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개인의 욕구를 중요시하는 그런 개인주의 태도는 공동체적 가치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여러분들 현대의 상황과 맞지 않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그 바로 가로 박스 안에 가로 2번에 있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라는 그런 여러분들 뚜렷한 국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었죠. 국가안보가 중요했고 또 잘 살기 위해서 경제성이 중요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그 박스 안에 자료에서 확인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의 행정의 발달 부분을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